인천국제공항의 탑승구는 새벽 4시임에도 분주했습니다. 서민정은 거울 앞에 서서 대한항공 모자를 정돈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6번째 승진 심사였고 또다시 탈락이었습니다. 출근길 문자 한 통으로 받은 소식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네요. 괜찮아. 이번에도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민정이 스스로에게 속삭였지만 눈빛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퍼스트와 비즈니스 클래스를 담당하는 오늘 비행은 12시간이 넘는 장거리, 인천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여정입니다. 매번 그렇듯 온전히 프로페셔널하게 임해야겠죠. 객실 승무원 브리핑룸에서 최부 사무장이 평소보다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비즈니스의 특이 승객 한 분 탑승 예정입니다. 강철우 씨. 40대 초반 정과가 있고 조직 쪽이라는 정보가 있네요. 동료 승무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소영이 민정의 팔꿈치를 툭 건드렸죠. 야, 듣고 있어? 조폭이래. 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달라지는 게 없잖아. 최부 사무장의 시선이 민정에게 꽂혔습니다. 항상 그렇듯 날카롭고 냉소적인 눈초리였죠. 서승무원, 오늘 그 승객 담당은 자네로 하겠네. 모두의 시선이 민정에게 쏠렸습니다. 소영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죠. 탑승이 시작되고 승객들이 하나둘 비행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석 11번 자리. 민정은 그 승객을 단번에 알아보았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는 다른 승객들과 달리 무언가 강렬한 분위기를 풍겼으니까요. 왼쪽 귀 뒤로 이어지는 얇은 선, 문신의 흔적처럼 보이는 자국 가리고 딱딱하게 굳은 표정. 환영합니다. 손님 자리는 여기 11번입니다. 민정이 미소를 지으며 안내했지만 강철우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에는 여러 개의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짙은 눈썹 아래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죠. 비행기가 이륙하고 순항고도에 도달했을 때 기내는 고요했습니다. 민정은 음료 서비스를 시작하며 강철우의 자리에 다가갔죠. 음료는 어떤 것으로 드릴까요? 위스키 얼음 없이. 짧고 건조한 대답. 민정은 흔들림 없이 위스키를 따라 건넸습니다. 그가 잔을 받아들고 한 번에 비웠을 때 민정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죠. 단순한 불량 승객이 아니라는 느낌. 어딘가 깊은 곳에서 동요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더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민정의 말에 강철우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묘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죠. 식사 서비스가 시작되고 객실은 은은한 식기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강철우의 테이블에 기내식을 내려놓자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음식을 뒤적이다가 갑자기 얼굴을 확 붉혔죠. 이게 뭐야? 이런 걸 음식이라고 내놓는 거야? 강철우의 목소리가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정은 즉시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죠.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걸 보라고. 고기가 완전히 식었잖아. 돈 주고 비즈니스 탔더니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준다고. 강철우가 테이블을 내리치자 쨍그랑 식기가 울렸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죠. 바로 옆자리 외국인 부부는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소영이 민정의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죠. 민정아, 기장님께 보고할게. 이건 기내 난동이야. 하지만 민정은 소영의 손을 살며시 떼어내고 강철우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진정한 프로로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손님,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새로운 식사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강철우는 여전히 분노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모여들자 더욱 짜증이 난 듯했죠. 됐어, 필요 없어. 그럼 다른 메뉴로 교체해 드릴까요? 오늘 비빔밥도 그냥 가. 신경 쓰지 마. 강철우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미 기내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민정은 조용히 숨을 고른 뒤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손님, 잠시 복도 쪽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철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민정을 쳐다보았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더욱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죠. 소영은 뒤에서 경악한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쳤어? 저 사람 위험해 보인다고. 하지만 민정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강철우는 잠시 민정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높이 지린 키가 민정을 내려다보며 위압감을 주었지만 민정은 흔들리지 않았죠. 두 사람이 화장실 쪽 복도로 이동하자 최 부사무장이 멀리서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기장석에서는 정 기장이 무전을 통해 상황 보고를 받고 있었죠. 모두가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앞 좁은 공간, 강철우와 민정이 마주 섰습니다. 비행기의 엔진 소리만이 이 긴장된 공간을 채웠죠. 강철우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그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노의 표면 아래 숨겨진 깊은 슬픔이었죠. 손님, 더 큰 일이 되기 전에 진정해 주세요. 다른 승객들도 많이 놀라셨습니다. 민정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강철우는 민정보다 머리 하나 이상 큰 키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벽에 한 손을 짚었죠. 그 자세가 마치 민정을 가두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강철우의 목소리에는 위협과 함께 묘한 허무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이미 결심한 듯 했죠. 모든 사람은 하늘 위에선 똑같이 인간입니다. 저는 당신을 그저 한 명의 승객으로만 보고 있어요. 강철우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세상에서 조직폭력배, 정과자로만 취급받아왔기에 민정의 말이 의외로 들렸을 테니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도 다 똑같아. 내 배경만 알면 도망치기 바쁘지. 그가 비웃었지만 민정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상처를 느꼈습니다. 민정은 한 발짝 다가서며 부드럽게 말했죠. 저는 손님의 과거를 판단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비행기에서 모두가 평안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일이죠.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표정이 단순히 기내식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강철우는 민정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죠. 오랜 침묵이 이어지다가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동생 3일 전에 죽었어. 민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죠. LA에서 살고 있었어. 전화로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강철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단단한 외면 아래에서 무너지는 감정이 느껴졌죠. 장례식에 가는 길이야. 마지막으로 얼굴이라도 보러. 민정은 그제야 강철우의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의 다른 표현이었죠. 민정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강철우는 놀란 듯 민정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단단했던 표정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죠. 여동생이었어. 시연이 날 가장 믿어주던 애였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의 강인한 외모 뒤에 숨겨진 연약한 내면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민정은 그 순간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11살 때 있었던 비행기 사고, 그리고 그곳에서 잃은 어머니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오히려 항공 승무원이 되기로 결심했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저도 어머니를 잃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슬픔, 모두가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민정의 진심 어린 위로에 강철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최부 사무장과 정 기장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민정이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자 그 자리에 멈춰섰죠. 화장실 앞 복도, 강철우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민정은 아무 말 없이 그 곁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시연이가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고 했어. 내 옆에 있으면 계속 조폭 동생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까봐. 강철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감돌았죠. 그래서 LA로 떠났어. 혼자서 열심히 살았지. 그런데 말을 잇지 못하고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정은 조용히 휴지를 건넸죠. 마지막으로 본 게 3년 전이었어. 전화로 듣는 목소리만으로 만족해야 했지. 이제는 강철우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민정은 그 순간 충동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죠. 저는 11살 때 비행기 사고로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날이 어머니의 생일이었는데 깜짝 여행을 계획했던 거였죠. 강철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사고 당시 살아남은 건 기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부터 비행기가 무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항공 승무원이 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봤던 하늘을 저도 매일 보고 싶었거든요. 강철우는 민정을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승무원이 아니라 자신처럼 상처를 가진 한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제가 용기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 방식대로 어머니를 기억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슬픔이 어떤 건지 조금은 이해합니다. 민정의 솔직한 고백에 강철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죠. 적대감 대신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 아까 그런 행동을 해서. 강철우의 사과는 간결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민정은 미소를 지었죠. 괜찮아요. 자리로 돌아가시겠어요? 다른 음식을 준비해 드릴게요. 강철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긴장했던 표정을 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소영은 민정에게 달려와 속삭였습니다. 대체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얌전해졌어? 민정은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들만의 비밀이었으니까요. 최부 사무장은 민정을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자 다른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비행은 평온했습니다. 민정은 강철우에게 새로운 식사를 가져다 주었고 그는 조용히 받아먹었죠. 그들 사이에는 묘한 이해의 끈이 생겨났습니다. 상처를 공유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유대감이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잠든 심야 기내는 은은한 조명 아래 고요했습니다. 민정은 물 한 잔을 들고 강철우의 좌석으로 다가갔죠.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시네요. 민정이 물을 내밀자 강철우는 고맙다는 듯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여전히 붉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죠. 잠이 안 와 도착하면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야 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어쩌면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무서웠는지도 모릅니다. 동생 얘기 좀 더 해주실래요? 시연 씨는 어떤 분이었나요? 민정의 질문에 강철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시연이 항상 웃음이 많았어. 내가 형이라고 해도 항상 날 챙겨주려고 했지. 자기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어. 강철우는 천천히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소 짓는 여성의 사진이었죠. 마지막으로 한국에 왔을 때 찍은 사진이야. 난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것밖에 없네. 민정은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밝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성. 강철우와는 다르게 부드러운 인상이었지만 눈매는 닮아 있었죠. 참 예쁘시네요. 미소가 정말 밝아요. 강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죠. 어릴 때부터 난 문제아였어. 집안 환경도 좋지 않았고 중학교 때부터 싸움질하고 다녔지. 그러다 조직에 들어갔고. 민정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려는 마음으로요. 시연이는 달랐어. 공부도 잘하고 착했지 하지만 항상 조폭형의 동생이라는 시선을 받았어. 그 애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난 그때 몰랐어. 강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래서 LA로 떠나게 된 건가요? 응, 내가 권했어. 여기 있으면 내 인생도 망가진다. 멀리 가서 새 출발을 해라. 열심히 돈 모아서 유학 보냈지. 강철우의 얼굴에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죠. 시연이는 LA에서 디자인을 공부했어. 작년에 작은 디자인 회사에 취직했다고 기뻐했었는데 이제는 말을 멈추고 강철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정은 가만히 그의 손을 잡았죠. 그는 놀란 듯 보였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하지? 평생 폭력으로 살아온 내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 그의 고백에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강한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더 깊이 아파하는 법이죠. 새벽녘 비행기는 여전히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기내는 조용했지만 민정과 강철우의 대화는 계속되었죠.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시연이는 한 번도 날 찾아오지 않았어.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으니까. 강철우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민정을 피하지 않았죠. 하지만 편지는 꾸준히 보냈어. 매주 한 통씩. 그 편지들이 날 살게 했지. 민정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강철우라는 사람의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단단함과 거칠음 뒤에 숨겨진 따뜻함과 연약함이었죠. 출소하고 나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정의 질문에 강철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쉽지 않았지. 어디를 가든 전과자, 조폭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으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힘들었고.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회의 편견이 얼마나 강한지 그녀도 알고 있었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경비 일을 해 많이 벌진 못해도 정직하게 살고 있어. 시연이가 원하는 삶이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비록 화려한 성공은 아니지만 자신의 삶을 바꾸려 노력하는 모습이 느껴졌죠. 멋지네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민정의 진심 어린 말에 강철우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잠시 조명이 밝아지며 아침 식사 준비를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왔죠. 업무를 봐야겠네요. 조금 이따 뵐게요. 민정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강철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이런 날 그냥 사람으로 봐줘서. 민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모든 승객에게 하는 일이었지만 강철우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겠죠.
아침 식사 서비스가 시작되고 객실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소영이 민정에게 다가와 속삭였죠. 어제 그 무서운 승객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민정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강철우의 자리를 보니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제와는 사뭇 달랐죠. 날카로운 눈빛 대신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뿐이야. 민정의 대답에 소영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다른 승객들을 돌보며 일상적인 업무로 돌아갔지만 가끔씩 강철우의 자리를 살펴보는 것을 잊지 않았죠. 착륙 약 3시간 전 기장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기류 변화로 인한 난기류가 예상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원들은 재빨리 객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이 강철우의 자리에 다가가자 그는 이미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죠. 곧 도착하네요. 괜찮으세요? 민정의 물음에 강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착잡해 보였죠. 도착하면 현실이 된다는 게 두려워. 그 말에 민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은 마치 현실과 떨어진 공간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착륙하면 모든 것이 현실이 됩니다. 힘내세요. 시연 씨도 당신이 이렇게 변한 모습을 보면 기뻐하실 거예요. 민정의 말에 강철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변했다고? 난 여전히 같은 사람인데. 아니요. 달라졌어요. 적어도 제게는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렸고 객실 전체가 동요했죠. 난기류였습니다. 비행기가 크게 요동치자 몇몇 승객들이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정은 재빨리 가까운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인근 승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난기류는 약 10분간 지속되었고 그 후 비행기는 다시 안정을 찾았죠. 최 부사무장이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하얗게 변했네. 민정은 그제야 자신이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린 시절 비행기 사고의 기억이 순간 떠올랐던 거죠.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승객들은 어떤가요? 다들 무사해. 그런데 너. 최 부사무장이 말을 이으려는 찰나 강철우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부사무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보다가 자리를 떠났죠. 네, 괜찮아요. 그냥 어릴 때 기억이 잠깐. 민정의 말에 강철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민정에게 건넸죠. 작은 종이였습니다. 비행이 거의 끝나가니까 이거 받아줘. 민정이 펼쳐보니 그것은 쪽지였습니다. 고마워요. 세상엔 아직 사람 냄새나는 이들이 있네요. 마이너스 강철우.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민정은 쪽지를 조심스럽게 포켓에 넣었죠. 저도 당신을 만나서 기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짧지만 깊은 인연의 끝자락이었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이 창밖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착륙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죠. 민정은 착륙 준비를 위해 객실을 순회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안전벨트를 매고 테이블을 정리했는지 확인하면서 강철우의 자리에 다시 한번 들렸습니다. 곧 착륙합니다. 모든 준비되셨나요? 강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해 보였죠. 응, 이제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야.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고 승객들은 하나둘 짐을 챙겨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출구 근처에 서서 승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죠. 강철우가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나설 때
그들은 잠시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잘 가요. 민정의 작은 인사에 강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죠. 그렇게 그는 비행기에서 내려갔고 민정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든 승객이 내리고 승무원들은 기내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소영이 민정에게 다가왔죠. 야, 설마 그 무서운 승객이랑 연락처라도 주고받은 거야? 민정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짧은 만남이었을 뿐이야. 앞으로 만날 일도 없을 거고. 하지만 민정의 마음속엔 묘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었지만 분명 특별한 무언가였죠. 승무원 휴게실에서 최부 사무장이 민정을 불렀습니다. 서승무원, 잠시 이야기 좀 할까? 민정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강철우와의 대화가 문제가 된 것일까요? 하지만 최부 사무장의 표정은 예상과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어제 그 승객일 말인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잘 대처했어. 솔직히 놀랐네. 민정은 의외의 칭찬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렸을 뿐이에요. 때로는 그게 가장 필요한 거지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는 것. 최부 사무장의 말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민정에게 건넸죠. 그리고 이건 기장님이 제출하신 리포트야. 내 대처가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더군. 민정은 놀라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승무원 평가서였고 기장의 특별 언급이 있었죠. 위기 상황에서 뛰어난 판단력과 인간적 접근으로 문제를 해결. 승진 심사에 적극 추천함이라고 적혀 있네.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번의 탈락 끝에 이제서야 기회가 오다니요. 다음 승진 심사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내가 보장하지. 최부 사무장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냉정하고 기계적으로만 보였던 그의 새로운 모습이었죠. 고맙습니다. 부사무장님. 민정이 감사 인사를 하자 최부 사무장은 손을 흔들며 자리를 떴습니다. 소영이 달려와 민정을 껴안았죠. 대박, 진짜 잘 됐다. 이번엔 확실히 될 것 같아. 민정은 기쁨보다는 묘한 감상에 잠겼습니다. 강철우와의 만남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어쩌면 그 만남은 서로에게 필요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석 달 후 서울 대한항공 본사 민정은 승진 발표를 기다리며 긴장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이 7번째 도전이었죠. 소영이 옆에서 민정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번엔 꼭 될 거야. 기장님 추천서도 있잖아. 민정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그날 비행 이후 무언가가 변한 듯 했으니까요. 단순히 승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일을 사랑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인사팀장이 회의실로 들어오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죠. 이번 승진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었죠. 사무장 승진자는 서민정 승무원입니다. 축하합니다. 주변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영이 환호성을 지르며 민정을 껴안았죠. 하지만 민정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기쁨보다는 묘한 책임감이 더 크게 닿아왔으니까요. 인사팀장이 민정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특히 LA행 비행에서의 위기 대처 능력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민정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축하 파티도 있었지만 민정의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었죠. 그날의 비행 그리고 그 특별했던 만남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민정은 혼자 공항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넓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그날 이후 강철우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동생의 장례식은 잘 치렀는지, 그 후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한 것이 많았지만 물어볼 방법이 없었죠. 사무장님이 되셨다면서요. 축하합니다.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정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강철우가 그곳에 서 있었죠. 그는 이전과는 달리 단정한 차림새였고 손에는 붉은 잔미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민정의 놀란 표정에 강철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찾아보니까 승진 발표가 오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쑥스러운 듯 말끝을 흐렸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죠. 시연이 장례식은 잘 치렀나요? 민정의 물음에 강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많은 친구들이 와줬어요. 시연이가 LA에서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자랑스러움도 묻어났습니다. 민정은 그가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시연이가 그렇게 용기 있게 새 삶을 시작했는데 나도 이제 변해야 할 때가 아닐까? 강철우의 말에 민정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죠. 이전의 날카로움 대신 따뜻함과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아직 손님은 많지 않지만 하나하나 시작하는 중이에요. 그는 장미꽃을 민정에게 건넸습니다. 그날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여전히 분노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민정은 꽃을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승진보다 이 순간이 더 값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언제 시간 되시면 제 카페에 한번 와주실래요? 맛있는 커피 대접해 드릴게요. 강철우의 제안에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카페 방문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그것은 새로운 시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뉴욕행 비행이 있어요. 돌아오면 꼭 가볼게요. 민정의 대답에 강철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밖으로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죠. 그 하늘은 언제나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만남도 이별도 모두 품어주는 넓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알아요? 하늘은 모든 비밀을 간직하고 있대요. 민정의 말에 강철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푸른 하늘의 침묵이라는 거군요. 민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